김석훈님께서 갑자기 제작진을 이제 부르셨어요. 절벽에 이렇게 한 지점을 가르치시면서 바위들 사이에 이제 하얗고 작은 알갱이들이 수만 개씩 엄청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알갱이들이 바로 내가 자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나? 김석훈님께서 그 절망감을 꿰뚫는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희망적인 메시지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는 작가 한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작가로 20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요. 요즘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유튜브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세컨 작가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 시절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일과 육아 모두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컸었는데요. 시간이 좀 흐를수록 제 연차가 점점 너무 많이 쌓여만 가고 업무들은 너무 익숙해진 작업들이어서 정체기가 좀 왔다 느낄 때쯤에 유튜브 채널 기획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어요. 방송이나 유튜브나 하는 일은 차이가 없을 테니까 걱정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차이를 찾아본다면 방송은 이제 길게 만들어야 하지만 유튜브는 짧아도 괜찮다. 그리고 방송은 시청률이 중요하지만 유튜브는 구독자와 조회수가 중요하다. 이거는 너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일 텐데요. 제가 누구나 다 아는 거 말고 제가 느낀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려 본다면 방송할 때는 제가 재미만 쫓았는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방송 작가로 일할 때는 재미있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유튜브를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재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이 생각이 제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특별함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유튜브를 만들면서 일을 넘어서 제 삶과도 직결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보다 더 깊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쓰레기 아저씨, 쓰저씨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홍길동 하면 떠오르는 분이시죠. 배우 김석훈님과 함께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재는 환경을 다루는 채널이지만 유튜브 기획회의를 하던 초창기에는 환경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였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냥 만들어서 채널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 일자리를 제가 잘 지켜서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는데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쓰저씨와는 상상도 못할 재테크 컨텐츠 아이템을 잡아서 회의 자료로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회의가 이어지던 어느 날에 김석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면 쓰레기에 관한 걸 하고 싶다. 그리고 쓰레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환경에 관심이 거의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콘텐츠가 될지 사람들이 이거를 볼지
뭐 딱 느낌이 너무 오지 않아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첫 촬영에서 김석훈님께서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왜 쓰레기 콘텐츠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촬영이 끝나고 편집본을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걱정보다 훨씬 재밌다였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그냥 중요한 건 재밌게 만들자, 무조건 재미였는데 환경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탕후루 꼬치 쓰레기 때문에 골칫거리라는 뉴스가 나올 때 홍대에 가서 먹어도 보고 이제 꼬치 쓰레기를 주워도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뭐 본 적 있으신 헌호 수거함을 열어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을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새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중고 물건을 찾아 재사용하기도 했고, 중고 거래 앱과 오프라인 마켓을 활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그리고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바지 청소, 그리고 다회용기 배달 방법 등등 다양한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채널의 재미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문득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저희 채널이 재미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지, 구독자분들이 이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지, 제가 그 질문의 답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한탄강에서 카약을 탔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혹시 뭘지 아실까요? 이끼 같기도 하고, 저게 뭐 지층 같기도 하고, 새들의 배설물 같기도 한데요. 이제 한탄강은 맑은 물줄기와 바위를 깎아 만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협곡으로 유명한 곳인데, 쓰레기를 주우려고 저희가 카약을 타고 강을 이동하던 중에 김석훈님께서 이제 갑자기 저희를 제작진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절벽에 이렇게 한 지점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초록색 이끼 같은 게 뭐 가득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가까이 카약을 타고 다가가니까 바위들 사이에 이제 하얗고 작은 알갱이들이 막 수만 개씩 엄청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알갱이들이 바로 뭐였냐면 스티로폼 알갱이 조각들이었는데요. 강물에 버려진 스티로폼이 이제 떠내려오면서 잘게 부서졌고, 그 조각들이 이끼처럼 보일 정도로 절벽을 빽빽하게 붙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강물이 차오르면 그게 이제 높은 곳까지 그 알갱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떼어내거나 뭐 처리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되게 자연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인공의 조각들이 이제 자연인 척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자연을 간직한 한탄강의 절벽에 자연인 척 빽빽하게 자리 잡은 스티로폼 조각들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한 고민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것이 보여줘야 할 이야기인가? 누군가의 생각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진지하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봄이면 봄이 오고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 온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균형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컨텐츠 또 아이템을 찾을 때도 이제 뭐 뜨거워진 지구 이대로면 몇 년 후 인류는 다 사라진다, 뭐 기후 위기로 절망적인 현 시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가, 뭐 두려운 이야기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자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나?
아직 저희 아이가 어린데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좀 마음 한켠이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에게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태계에 꼭 필요한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사과, 배, 딸기, 커피, 저희가 매일 접하는 식량의 대부분은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꿀벌의 개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현장에 있을 때 김석훈님께서 그 절망감을 꿰뚫는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았어. 이제 뭐 정치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각을 하고 바뀌었어. 그러면 벌의 양이 늘어난다거나 어떤 그런 생태계들이 좀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흐름만 늦춰질 뿐 계속 끝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고 봐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회복은 된다는 말씀을 그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희망적인 메시지였는데요.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희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끝없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단단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다. 자연은 오늘도 나 살아있어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계절도 바뀌고, 그리고 예측은 좀 불가해졌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러진 나무 사이에서도 싹을 피우고 타버린 숲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며 자연은 언제나 자신이 살아내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도, 다음 세대의 삶도 계속 이어지겠죠. 자연의 회복력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자연의 생명력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저씨를 보고 남겨주신 댓글을 좀 빠짐없이 읽는 편인데요. 그중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아이들과 봐도 무해하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채널. 저는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여서인지 이 댓글을 이제 보는 순간 글을 써주신 분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아이랑 함께 봐도 무해한 채널, 아이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저씨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자랄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게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포함한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유튜브 작가로 일하면서 저는 가정도 아이도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재미만 찾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미도 희망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의 환경에 한 번 더 관심을 두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자연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다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다 작은 관심이 모아진다면 자연이 살고 결국 우리도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